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시. 이 나날들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영철 선생의 제목하에 데려온 시는 필립 라킨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최찬준 선생님은 경로한 노안 속에 있기 때문에 시를 못 읽겠다고 안경 쓰셨는데? 악영 쓰셨기 격렬한. 때문에. 나도 하나 읽고 싶다 마음이 동하셨군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제가 시를 읽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읽어주는 게 저는 더 뭐죠? 좋아요. 제 머릿속으로 더 잘 들어와서서 오케이. 알겠어요. 다른 분이 저는 읽어주셔서 선생님이 읽어줄 때 더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네. 그러면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이들, 필립 라킨. 나나이들은 왜 있는가? 나나이들은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오고 우리를 깨우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것. 나나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풀자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그들들. 그렇답니다. 네. 일식 선생님 박수 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들고 있지 않는 분들을 배려하는 영상을 고려해서 제가 어금니가 빠졌어요. 어릴 때 빠진 어금니인데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뺐어요. 임플란트가 10년 정도를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이 훌륭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다시 이 어금니에 이빨을 해넣을 생각입니다. 왜요? 걱정돼요? 늙어 보면 다 빠지는 거예요. 오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안 빠지고요. 저는 아버지의 일을 닮아서 어머니는 평생 당신의 이빨로 사셨는데 아버지는 젊은 날부터 의치를 하고 사셨어요. 제가 이 어금니 빠진 이빨의 발음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애써서 읽어볼게요. 나날들, 필립 라킨. 나날들은 왜 있는가? 나날들은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오고 우리를 깨우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것.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풀자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그들을. 시가 참 쉽죠? 비교적. 나날들이 전부야. 뭐 이런 시로 저는 읽었고요. 그 나날들이 전부인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제나 의사를 불러들이게 될 거야.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전에 우리가 앞에 최승자 시인의 20년 후의 지에게 64쪽에 그 최승자 시인의 그 글 중에서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라는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라키는 나날들 그냥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뭐 사는 곳, 뭐 어떻게 계속해서 행복하기 위해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최승자 시인은 되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같고 힘들게 사는 사람 같은데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단 말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라킨의 시 중에서 이 부분,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최승자 말에 의하면 저는 가끔씩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행복하고 늘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거는 가끔 오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최승자 시인은 삶을 갖다가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여기를 좀 고쳐봤고요. 그런데 이 나날들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오는 이 행복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흘려보내는, 행복인데도 모르고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행복을 갖다가 더 자주자주 내가 찾아서 챙겨두고 있는지, 그걸 좀 돌아봤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언제 행복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했을 때, 뭐, 기쁜 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기쁜 일이 뭐냐, 좋은 일이 뭐냐? 이렇게 지금 우리 깊은 삶,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다들 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하고 말이 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참 저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아니면 좋은 책을 만났을 때, 그때 참,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만나고, 또 가끔씩 혼자 조용히,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때는 고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면 속에 나랑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 이럴 때 나 참 좋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 나 스스로 기뻐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모습을 대면했을 때 참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아까도 그랬지만 조금 질문을 그런 식으로, 나는 언제 행복한가? 그리고 최승자 시인의 그런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건 뭘까? 이런 시를 좀 연결져서 읽어봤던 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제하고 의사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 이제 뭐 어떤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서 신영철 선생님이 쓰셨는데, 사제는 그래. 근데 의사는 최대한 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의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금니 없이 살 수가 없어서. 안 만난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 좀 덜 만나고 싶다는 거죠. 역시 선생님은 되게 성실해요. 읽으면서 최승자 65쪽을 다시 들춰보고 그것과 연결해서 보시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 단어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디언들의 말 속에는 너 못생겼어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잘생김 못생김의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한많은 이 세상, 그 한많은 지랄 맞은 이런 그 부정적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 민중 속에 있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2분 또는 3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선과 악을 선과 오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라고 도울 선생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분법적인 시선,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는 없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구분했다. 네. 미운 거라는 얘기예요. 오자. 악은 미울 오자로도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착할 선이지만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고,
미울 오자, 악자를 미울 오 이렇게 읽어서 추하거나 아름답거나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실 때 내가 되게 끄덕였어요. 그래서 최승자 시인의 말씀을 선생님이 주시니까 나는 언제 삶이 아름다운가? 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름다워요. 이 지랄 맞은 순간들도 그냥 아름다움의 원 속에 포괄되는 작은 원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긍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마저 다 그 삶이 아름답게 종결되어지는 이 몸을 가진 삶을 아름답게 종결하는 것이 죽음이구나. 근데 제가 최근에 연달아 이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기억을 지우는 고통을 겪는구나. 그게 아픈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약조차 통하지 않는 어느 진통제도 강력하게 통하지 않는 강력한 진통제도 통하지 않는 통증, 페인이죠. 우리가 페인과 서퍼링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아픈 것을 내가 괴롭게 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에 발이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냥 와락 껴안으면 그건 페인에 머물지 서퍼링, 우리를 고통스럽게는 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최승자의 시인의 표현이 차라리 삶이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한 것 자체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아, 우울해, 살아있음의 증거,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 라는 시선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우는 모습 보면 막 그 과자 하나 놓고 막 우는 모습 보면 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빙그레 웃잖아요. 근데 그 경지에 못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막 구박하고 쥐어받고 당장 멈추라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저 나이 때 다 저러지 하는 마음은 삶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에게만 그 미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는 소리를 놓고도. 그래서 선생님이 대조해서 읽어주신 게 저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네요. 늘 그 범생이 오늘은 운전을 하면서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풍성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저도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저는 나날들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봤거든요. 보통 그 나날들 하면 시간이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부터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그 행적으로 쭉 종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쭉 가는 거를 행종, 직선의 방향으로만 직선의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233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에 나이를 먹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점점 불이 차오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글을 보면서 인생이란 게 횡도 있지만은 그 돌탑을 쌓는 모습처럼 하나 쌓아가는 모습도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마지막 삶을 살 때 하루에 돌을 하나씩 쌓으면 어떤 모습을 만들어 보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아주 뿌리 깊은 그 뭔가를 쌓고 싶은 게 있구나. 저는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거 선생님 작은 큐브로 만든 집이라고 하는 조선대학교, 그러니까 이 신영철이 서울대로 옮기기 전에 조선대 교수였잖아요. 네. 맞죠? 원광대였나? 네. 조선대였나? 조선대였을 거예요. 조선대. 조선대의 그 문창과
아이들 중에 동아리 내 영화 비평 학회, 이 동아리 학회의 학생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몇 편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작은 큐브로 만든 집이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줘야 되는데 이게 몇 분짜리 책 읽었냐 안 읽었냐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내주거든. 12분 동안. 12분? 네, 12분짜리 단편이라는 거예요. 그 단편에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쌓은 것이 더는 물에 잠겨서 한층 한층 잠겨가지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도 허물어져요. 선생님 안 되잖아. 우리가 세정에게 되겠냐고. 내가 저 시연이하고 되겠냐고.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신 수평으로만 바라봤던 걸 수직으로 놓고 상상해 보니까 삶이, 그렇죠. 우리가 머물고 있던 데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수해가 나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읽었고, 그래서 뭐가 소중하다고?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는 한층, 그 한층의 나날들, 이게 소중하지. 저 위에 내가 뭘 더 쌓아놓을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골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쌓는 건 마지막은 다 그거예요. 뭐 가슴에 실리콘 넣고 이런 분들 나중에 다 쌓은 건데 그거 덩그러니 2개만 남아.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어느 소설행가에서 내가 그걸 읽었다고.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 빼달라고 의사를 찾아갔대. 왜? 어느 날 그거 깨달았대. 예전은 매장했으니까. 요즘은 다 불에 태우지만. 누군가가 그 고인류학자나 이런 애들이 유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이 2개의 동그란 게 나오면 이것은 어느 시대에 왜 이게 사람 몸에 있었을까? 이거 조사하느라고. 그게 갑자기 그 괴기스럽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우리가 쌓는 건 결국은 육신이 다 그렇게 덩그러니 그 끝을 향해 나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최종적으로 쌓아서 가져가는 거 하나 있다고. 누구의 말이라고 이게? 이게 이제 그 정현채 선생님을 비롯한 주구막 하시는 분들의 얘기. 사후 세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뭐? 평가야. 그동안 내가 나와 함께 나눈 이야기에 대한 평가 질문이에요. 뭐? 기억인가요? 그것은 그것은 치매를 앓으면서도 우리에게 소금처럼 남아 있는 것, 그것은 기억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건 생전의 얘기고 생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주구막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정현채 선생님이 아주 특히 강조하죠. 영적 각성의 상태만 가지고 넘어간다. 영적 각성의 상태. 영적으로 깨달아낸 수준을 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없다고 말하잖아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이 주구막 하는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논문들에서 다 밝히고 있는데, 심판 안 받아도 이것이 너무 놀라운 논리죠. 그 영적 레벨 각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낸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은 누구랑 모여 살겠어요? 히틀러. 무솔리니. 대량 학살을 해냈던 인간들하고 저 세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올 때까지 거기 있다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어, 지옥이겠어? 지가 힘이 셌을 때는 여기를 내가 천국처럼 지 맘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악귀들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많은 거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레벨을 영적 각성,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선생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랑의 실천. 이것을 확보한 크기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 목표는 더 많이 사랑할래. 또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올려준 부시연의 주례 같은 축사를 검토하시고요.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 리뷰를 해야 돼. 두 분, 우리 12시다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네. 2편 더 남았는데 1편 남았나? 프로스트. 두 사람은 의견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저도 이 나날들이 뒤에 뭐 나오지만 데이즈라고 해서 일상을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뭐 번역을 한 게 나날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시대보다 훨씬 쉽게 읽혔던 이유가 너무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좋고 싫은 걸 떠나서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깨닫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게 싫으면 죽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사제와 의사가 죽음으로 약간 와닿아서. 그러니까 사제는 나날, right now here 이거를 조금 더 잘게 쪼개면 네. 바로 지금 여기 이것밖에 인생에 없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살고 싶죠. 미래를 다루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 아니에요. 그 넘어져. 그러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그 현재부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취약함을 위로하며 먹고 살죠. 이 아주 나쁜 종교인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다루며 살죠. 타락한. 그래서 종교는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야, 너 여기 삶이라고 하는 건 원래 괴로워. 그러니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원죄 때문이야. 기도해. 응? 회개해. 이것으로 사실은 이 빠다치를 놓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영적인 성직자 지도자들은 다르게 보죠. 또요? 사실 이제 의사는 이시를 그거. 읽으면 의사도 답 그런 없는데. 측면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뒤에 의사도 지금이 아니라 나도. 계속해서 뭔가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명의 연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음. 읽기 전에는 죽음으로 읽혔는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철 저자는 뭐 종교가 내세에서의 영생이고 의학은 현세에서의 건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맞아요. 예. 해놨더라고요. 훌륭한 통찰이었어요. 세정 보탤 말 있어요? 보탤 말은 없고 난 반댈세. 아니요, 반댈세는 아니고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너무 저는 하루하루 대충 살고 싶고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막 행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할까 생각해봤는데 제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좀 나태하고 되는 대로 살자. 가끔 태어난 김에 사는 세정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태어난 김에 사는 세정이. 그러면 이제 막 오래 공부하면서 나태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많이 했거든요.
불교 심리학이나 또 음, 기독교 그런 공부하면서 아, 내가 나태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거구나 조금 느꼈어요. 그냥 당연한 거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 중에 당연한 거는 사실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 내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는 게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느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 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행복하기 원하지만은 행복에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였습니다. 행복 지우고 아름다움으로 바꿔. 아름다움이요? 행복은 서양이 우리를 네. 내가 보기에 이 행복 노이로제에 걸려 살게 만들었어. 그 단어는 나는 차라리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음. 우리는 아름답게 살기 위한 나날을 보내야 될 듯. 좋아요. 안티가 안 나오네. 역시 신호는 신호는 좋은가 봐. 나는 그 신영철 선생님 탁월한 그 문장이 여기서 그 이렇게 좋았어요. 그 탁월한 문장 하나. 나는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예요. 234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이 시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Where can we live but days? 아, 봄산이 없으니까 뭐 발음이 자유롭구만. 봄산이 있었으면 또 봄산에게 읽으라고 했을 텐데. 응?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지금 여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전에 살아요? 아니면 다가올 뭐에 살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의 묘미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답을 상상해 보면 좀 더 또렷해진다. 이건 이제 신영철 선생의 문장이죠. 어느 곳에서 사십니까? 누가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뭐 저기 뭐 압구정 살아요. 나는 뭐 어디 살아요 이러잖아요. 전 숲에 살아요 이러잖아요. 이분의 대답이 이래요. 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 속에서 삽니다. 앞으로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려고요. 여기 삽니다, 지금.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하루하루 속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문장이 이렇죠. 237쪽. 우리에게 매년 주어지는 365개의 나날들. 그것들 외에 또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365개의 나날들. 1월 첫 수업에서 읽을 만한 문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드디어 그런 제목을 단 유명한 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입니다. 봄산이 있었으면 이것을 영어로 읽게 했을 건데 한글로 읽어야겠네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일숙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아,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나를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친한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 시를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시 낭송이 이제 선생님 물이 올랐다. 그래요? 또 어, 읽어볼까요? 아, 정말 근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오래간만에 읽는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지? 맨 마지막이거든요. 다들 그렇죠. 많이들. 네, 그렇죠. 마지막이면. 예, 예. 예, 예. 근데 이 시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은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자는 나뭇잎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렇지. 예, 신영철 선생이 정말 이 부분은 이 책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모두가 사랑하고 이 시를 모두가 사랑하죠. 가지 네. 않은 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없을 거야. 예. 정상적인 네티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 알 거야. 근데 대부분 오해하는 이라고 해서 이 시에 네. 대한 오해를 여기서 짚죠. 그 오해를 짚은 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짚은 거는 문소영이라고 하는 분의 칼럼 오해되는 시 가지 않은 길 이걸 통해서 데이비드 오어가 2015년에 출간한 가지 않은 길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시에서 미국을 발견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일숙 선생님이 지금 짚고 계시는 이 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예,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럼 근데 시원 선생님도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이 시가 나왔어요? 네. 아, 그때도? 네. 학창 시절에 읽었는데 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시 제목이 떠오르는 거 봐서는 아마 고등학교 때지 않을까. 수능을 준비하던 시절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거 시를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아까 총 5편을 읽었어야 됐는데 4편까지는 읽고 마지막 시는 못 읽어가지고 이 해설을 아직 안 본 상태라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 시의 오해가 뭐예요? 지금 이일숙 선생님이 짚고 계시는 그 지점이죠. 네. 우리는 마지막 문장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어떤 미련, 뭐 회한 이런 것으로 이 시를 읽는데 이거 오해다. 이일숙 선생님이 짚어주세요. 이건 오해고 인생에서 여기 보면은 두 길이 한쪽은 뭐 이렇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두 길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혀 기억을 못했던 부분이고 근데 결론은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없으니 일단 하나의 길을 택했다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 이렇게 그 245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아니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 뒤에 마지막 그 연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는 탓에 몇십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이런 글이 있었네라는 거를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읽어둔 거죠. 음, 기억한 거고. 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증으로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를 쓰고 나서 친구에게 이 시를 보냈고, 그러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프로스트의 의도도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회한이 아니라 지금 네. 일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도 이 길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마. 선택한 길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행복 말고 아름다움 하니까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선택한 길에서 맞아. 행복은 약간 음, 넌 행복해야 돼. 행복을 그렇지, 느껴야 돼라는 어떤 그렇지.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제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타인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걸 계속 SNS에 올려. 응, 그리고 나는 저렇지 못한 것 같아. 이 비교가 유발되면서 서둘러. 그리고 무모해져. 아까 응, 말한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 응, 우리의 고리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음, 맞아. 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라고. 여우숲에 올라오는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야. 힘든 길이야. 고행의 길이에요. 아니, 힘든 길이야. 근육을 써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올라오다가 내가 뭘 봤냐고. 무슨 소리가 들렸냐고. 무슨 향기를 맡았냐고 묻잖아. 아름다움 그거야. 나날들을 순간순간으로 놓으면 한 걸음 뗄 때 너는 뭘 만났냐고. 이거라고. 그런데 대개 인간은 그 길을 매우 힘들게 올라와. 육두문자를 써. 어떤 미친 새끼가 여기다가 이런 데를 지어가지고 특히 강제로 오는 집단들. 예? 연수, 워크숍 이런 거 회사에서 오는데 아씨 호텔 같은데 좋은 데도 많은데 이런 데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밑에부터 들려요. 그때 내가 던지는 할이 그거예요. 할. 불교 용어로. 올라오며 누가 말을 걸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고 어떤 꽃을 보았어요. 바람이 당신의 뺨에 난 솜털을 스치는 건 느껴봤어요. 이게 길은 다 똑같은 길인데, 야, 포장도로로 갔어야 되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삶은 행복이 아니다. 내 삶은 아름다움, 그것을 향해 간다. 뭐 인생의 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은 아마 그런 것으로 오늘 정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오늘 9시에 시작했고 또 중간에 옵저버 선생님도 오셔서 조금 늦어졌어요. 12시 16분. 아니,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술을 마셔야죠. 내가 몸살에서 났으니까 오늘 이일숙 선생님 컵이 없네. 나 컵 여기 있잖아요, 계속. 물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컵만 있어요. 한쪽에 막걸리 컵이 없네. 언제부턴가 술을 안 드시는 것 같아. 막걸리가 없어요. 좀 그래요. 우리 동네에 느린 막걸리라고 있는데 언제 한 짝 보내드릴게요. 목도 막걸리도 괜찮고. 이 인생의 원이 왜 원이에요라고 최찬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을 제가 안 잊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질문을 예전에 봄산도 했는데 이게 보면 그 묶어놨잖아요. 그
정. 일부는 고통의 각, 2부는 사랑의 면, 각과 면과 3부는 죽음의 점, 4부는 역사의 선. 기하학이야 지금. 그리고 5부는 인생의 원. 음. 그리고 부록 다음에 읽을 우리가 이 부록과 에필로그 쪽의 부록은 반복의 묘예요.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기획자가 이게 섹션을 나누는데 뭔가 그럴싸한 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강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엮어보려고 했다고 보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실되는 어떤 점 같은 느낌이 있고, 고통은 예리하죠. 그래서 각이라고 붙인 게 아닌가 싶고, 사랑은 넓죠. 그래서 면이라고 한 게 아닌가 싶고, 인생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의 테두리가 다 비슷해. 이 삶은 끝없이 순환하고 있고, 실존적인 진실들은 이 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에서 지혜는 사실은 둥근 거 아니야?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묶어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인생이 그리는 원이 있다면, 원불교의 그 원이 있다면 공한이라 일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우리 깊삼면에서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통해 아름답게 사는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 정도로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 해석이 틀렸다면 신영철 선생님은 이 유튜브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또 뭐 굳이 해주시지 않아도 독자들의 상상력을 존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새해가 열리면서 저 눈에 그리웠던 두 청춘 부부가 돌아와서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슴도 좀 아프지만, 그래도 뭐 아픈 건 다 나을 것이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그래, 종아리에 화상을 입은 화상녀. 화상류. 이 화상녀야. 화상아. 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책이 아직도 안 끝나는 소식을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읽은 시들이 제가 시가 어려운 게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이번 시들은 잘 읽혔고 마음에도 와 닿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선생님이 저같이 우등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안티. 단골 분자? 아무튼 수업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이해시켜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결혼하더니 사람이 귀가 순해졌구먼 그려. 내년에 환갑해야 되는겨? 왜 이런 책을 선정하셨어요? 세정이답게 그래야 되는데. 돌아왔구나 한세준이.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심어. 오빠가 해. 저도 일단 2주간의 긴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약간 저도 이 해설을 읽기 전까지는 잘
안 읽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음. 어떤 시는 해설을 읽어도 맞아. 모르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같은 해설을 용수님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 읽혀요. 들려요. 막 이게. 맞아.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오늘 그 어디였죠? 다짐이었나? 첫 번째 거. 각서. 생에 대한 각서 이게 시를 봐도 잘 모르겠고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었는데 똑같은 글을 용수님 읽으니까 왜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지 이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사람으로 보이나? 네. 그리고 네. 좀 약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지적 허영심은 아닌데 약간 탐구? 막 여기다 언급되는 책들이 좀 궁금하고 막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이게 인용을 할 수 있구나. 진짜 진짜 요- 쓸데없는 생각한다. 아니 이게 약간 영수생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용할 것과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책을 읽거든요. 사실 저는 책을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막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아직은 뭐 책 쓸 욕심도 없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 요즘 제가 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DB화를 잘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책과는 무관하게 그런 생각이 좀 인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니까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하는데요. 둘이 일단 하나도 안 쳐져 신영철 선 있어요. 네? 진정해. 아까 여기 나왔던 거네. 네. 줄이 안 쳐져 있어서 가지고 아. 와봤어요. 적어놓기만 했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그 신영철 선생의 이 책이 여기에서 이분이 그 참고했던 책들은 그렇게 공부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찾아보고 그런 책들은 일단 구비해서 뒀다가 어떤 날에 그 내 주제들이 생겨나면 그걸 따라 읽어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다니면 책은 좀 사도 되죠. 예, 예, 또 그래야 책 쓰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하죠. 먹고 사는 작자들은 별로 없지만 또 하나 시를 내가 읽으면 조금 안 읽히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라는 표현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번 생에 영적 각성을 열심히 추구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는 조국처럼 전생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개차반이었던 것 같아요. 전생에.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 신영철 선생은 이 책을 시작할 때 이미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답을 해놓고 시작했어요. 8쪽에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8쪽에 3번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문단. 내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알던 시도 다시 겪는다. 어떤 일을 아직 덜 겪어서예요. 이렇게 겪는다는 것은 이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은 겪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별을 겪었어. 그것은 그냥 이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것이 파생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관통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찢어지는 아픔, 그것을 아픔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유치해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 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자들은
오도일이 관지. 그 고통을 정말로 깊게 내 심장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고 나면 거기서 얻은 깨달음과 지혜는 나머지에도 관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책을, 여기 언급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는 시를 더 잘 읽을까? 난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나날들, 그 모든 사건들,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떼서 숲으로 올라오는 그 근육통들 속에서 근육통에 머물지 말고 근육이 느끼는 통증의 모든 걸 빼앗겨서 오지도 않은 저 꼭대기 언제 가지? 이게 나날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그 한 발 떼고 딛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로 들어오는 다른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깊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깊게 겪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해서 분다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뭐 하신 말씀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목하세요. 네, 지목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다 선생님의 소감을 좀. 역시 예리해. 저도 발언할 자격이 되나요? 충분히. 원래 지목 받으시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잠깐 참여한 소감은 재미나고 맛깔스러운 다큐를 한 편 보는 듯한 소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3편의 시를 함께 읽고서는 잠깐 맛보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시가 읽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김용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에 제가 좀 마음의 안심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생님한테 제일 궁금하게 여쭤봤던 거가 자기를 아는 공부가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저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신앙이라면 믿음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든 틀 속에 가둬놨었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선생님이 지금 연결이라는 그런 말씀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답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거창할 것 같고 이제 꼬투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이 길을 하겠노라 하고 답변했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지금 이렇게 구경꾼 자리에서 구경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목하셔야 합니다. 지목. 최찬순 선생님 지목해드릴게요. 지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오늘 본다 선생님 오셔서 처음 이게 참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저도 중간에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들어왔을 때 저희 느낌을 고백을 하나 오늘 와서 고백을 하자 그러면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도시에 있는 학교에 왔어서 이거 뭐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나 그냥 열등생이야. 따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만둬야지. 막 수시로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 높은 사람들하고 수준에 있으면은 집단 지성이 있으니까는 나도 조금 따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용기로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조금 지나고 그러면은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저도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분들 가정에 참여하면서도 생각을 하나 든 게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일은 가서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내가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까? 내일 가서 실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야. 그리고 오늘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일숙 선생님 싶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최찬 네. 선생님 말씀에 한마디 보탤 게 있어요. 나는 이걸 겨우겨우 따라왔어. 근데 선생님은 못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 오늘 시를 읽으시는데, 네. 시를 읽는 호흡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훨씬 호흡이 좋아요. 우리가 맨날 읽은 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시가 어디에서 잠시 멈추고 어디에서 한 문장이 완성되고 심지어 뭐 이성복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생에 대한 각서 오늘 읽은 거 보면은 마침표도 없고 연도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영철 선생은 그걸 두 문장씩 나눠서 이렇게 세 개 그 구조로 보면서 뭔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겪은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쭉 봤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안 보이거나 어디에 쉼표 어디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이게 리듬인데요. 그러니까 삶의 한 방향에서 그걸 깊게 만들어냈으면 나머지도 그게 관통이 돼요. 그런데 얼추 보다가 지치고 얼추 보다가 지치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깨달은 사람은 돈 가지고 사랑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제대로 최태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네. 내가 아주 그 재벌집 3대 손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재벌이에요. 네. 사랑을 위해 나는 가짜로 안 살 거야. 그러고 이번에 세금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 얘기 했잖아요. 깎아주는 목적을 잘 생각해. 이 얘기거든요. 깎아줘서 그것이 국가기업,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재투자가 되니? 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깎아? 라고 권력을 향해서 점잖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건 깨어있는 부자죠. 그런 부자들이 좀 많아지면 세계는 좀 바뀌죠. 그래서 뭘 하나 깊게 깨달아가는 작업은 하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쓸기가 20분이 눈을 쓰는 작업을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종일 눈을 쓰잖아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서예요. 20분 힘들어요. 20분. 처음 딱 빗자루를 잡든 삽을 잡든 20분은 온갖 저항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온갖 막시, 나중에는 원망할 게 저 하느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눈을 내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막 혼잣말로. 좀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관통되고 나면 20분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흘러가게 해요. 그러고 나면 그 20분 뒤부터는 명상이에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락 거기에 함께 와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누가 이걸 빼앗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가워요. 그리고 겪어봐라 20분만.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유도 있고 그 20분 힘들 때 한마디 툭 거들어요. 20분이 문제예요. 20분만 지나면 스님들이 겪는 경지보다 훨씬 깊은 경지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김주환 감사 같이 그날 논스를 든 친구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 갔더니 나보다 한 4, 50분 먼저 도착했는데 한 1.5m 눈을 겨우 1.5m를 해결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1.5.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주고 내가 눈을 치우는 걸 보여주고 이러면서 둘이 한 20m 간격은 계속 좁혀지지 않지만 내가 나가는 속도보다 되게 좋은 경험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자세를 깊이 respect 한다. 역시 봄산이 없으니까 영어가 잘 나오네. 일숙 선생님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챕터마다 이렇게 읽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찌개에 넣을 마늘을 빻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 하나하나를 이렇게 찌개를 끓이려고 그러는데 통마늘을 넣고 찌개를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통마늘을 다 이렇게 예쁘게 빻아가지고 그 찌개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럼 찌개가 맛있게 보글보글 끓을 수 있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를 그냥 제가 통으로 그냥 이렇게 읽는 것도 좋아요. 스스로 그냥.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마늘을 빻듯이 이렇게 쪼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있었네. 아, 이 부분을 내가 놓쳤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시집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참 좋아요. 몰랐던 시도 발견할 수 있고 알았던 시는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찌개를 끓여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셔갖고 엄청 쉽게 말씀을 주세요. 화면 공유 잠깐 해서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얘기했죠? 독립선언서 읽을 거라고. 네, 우리 그 선생님 요 책이 안 보여요? 보여요. 9,900원짜리고요. 그러면 엄청 얇다는 얘기죠? 엄청 얇은 책이에요, 이게. 그 독립선언서가 사실은 책 한 권이 되기 어려운데 여기는 해설은 없어요. 해설은 없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고 전 세계 식민을 경험한 나라들의 독립선언서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함께 권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의 독립선언서가 전 세계의 독립선언서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각성의 레벨이 식민을 경험했던 수준의 근대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의 지식인과 그 시대의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레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절판되기 전에 꼭 가지고 계셔라. 2019년에 나왔는데 아직 절판 안 된 것 같죠? 카트에 넣기 되는 거 보니까. 네. 꼭 가지고 계시고 읽는 날짜를 언제로 할지는 봄산이 돌아와서 네. 한번 얘기해 그럼 보도록 선생님 다음 주에는 이 뒤에 부록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네. 책으로 부록합니다. 부록하고요? 예, 반복의 묘 요거 하고요. 다음 주 요거 일단 주문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는 성학10도 주문 다 하셨죠?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성학10도 네, 이 책은 가격이 3만 원이나 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네, 두껍다는 뜻이에요. 자기 구원의 가이드맵.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세계의 사상 속에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영조 선생 쓴 책이고요. 별점이 7.0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망라하는 책이고 이걸로 1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10도니까 10장의 그림인데요. 이 10장의 그림의 앞부분에 서문도 있고 이게 다 한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서 어쩌면 이걸로 1년이 더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참담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중간에 시 읽는 일은 멈추지 않도록 해볼게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를 깨닫는 데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거 하고 나면은 뭘로 간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최수운 동학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네 그러면 다시 빠꾸 안 되겠네 그러면 빠꾸 해야죠. 예. 어쨌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학은 어떤 책이에요? 그냥 동학은 도울 선생이 쓰신 동경대전 1, 2가 있어요. 통나무 출판사가 도울 선생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도울 선생 커뮤니티에서 거기서 나온 동경대전 1, 2가 있습니다. 중용을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성학습도 하면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그 사유, 깨달음,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우리 사상들이 좀 정리될 겁니다. 씨앗에서 시작했는데 이 안에 씨앗부터 모든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요. 세정 얼른 낫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반가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평안한 밤 네. 되십시오. 네.